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의 이동근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부장님, 이번 주에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FOMC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가 다가오면서 시장은 관망 속에 이제 경계 심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11월 FOMC 정례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말까지 뉴욕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의 향방을 좀 결정하는 이러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역시 12월, 그러니까 11월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별로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네. 0.75%의 금리 인상의 어떤 그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정사실화 돼 있기 때문에 12월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힌트를 줄 것인지 이 부분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11월에 이제 0.75% 금리 인상을 하고 12월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폭을 0.5% 낮출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경기 둔화 위험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 폭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회의에서는 사실 이제 점도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인 성명에서 제가 보기에 어떤 힌트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가 않아요. 공식적인 성명은 말 그대로 금리 인상 얼마 하고 또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커멘트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12월에 대한 힌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언급되지 않겠는가 이런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 이제 보도를 보면은 연준 위원들이 이번 회의에서 12월 금리 인상 폭을 둔화할지와 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이걸 전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사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몇몇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이런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인상 속도 둔화에 대한 가능성을 부각시킨 바가 있고요. 다만 과연 12월에 금리 인상 폭 축소되는 어떤 신호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는 이미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걸 되돌리긴 쉽지가 않다. 적어도 일정 부분 간단한 힌트라도 좀 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12월 회의 전까지 만약에 경제 상황이 연준의 기대대로 흘러가지가 않을 위험이 있다는 거죠. 12월 FOMC 전까지 고용보고서라든가 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네. 사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런 지표들이 결과가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질 않거나 또 예상만큼 만약에 고용이 좀 진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연준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죠. 11월에 일단 조금 긍정적인 힌트를 줬는데 12월에 이걸 또 다시 걷어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서 힌트 주기가 쉽지가 않다. 또 이런 의견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저는 연준의 금리 인상 폭 축소가 더 나아가서는 좀 금리 인하의 신호로 읽힐 가능성도 있어요. 항상 시장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상 폭 축소라는 힌트를 줬을 경우에 조금 시장이 너무 이제 앞서 나갈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또 앞장서서 이제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연준의 입장이 조금 어려워요, 상당히.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연준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정도의 코멘트를 통해서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제 시장에 좀 불안을 잠재우는, 사실 시장이 지금 제일 불안한 게 어떤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정도의 어떤 그 발언 정도는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연준의 스탠스가 굉장히 애매하게 된 상황인데요. 자, 12월 금리 인상 폭이 어느 정도 될지 시그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FOMC 이외에도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정리도 좀 해볼까요? 사실 이제 FOMC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4일날 발표되는 10월 고용 보고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연준이 과연 지금 방향성대로 경제 상황이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전망에 따르면은 10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한 22만 5천 명 정도로 전월에 26만 3천 명 대비해서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실업률은 3.6%로 전월 대비해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이전에 어떤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은 고용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둔화의 시그널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네.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배경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배경으로 고용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준이 밀고 왔는데 어떤 이런 고용의 둔화가 향후에 연준의 정책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고용이 예상보다 더 크게 줄고 실업률이 오른다면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근거가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준의 어떤 조기 방향 전환에 또 하나의 어떤 그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4일날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임금 상승률이죠. 지난달에 이제 전년 대비해서 임금이 한 4.98% 오르면서 8월에 기록한 최고치에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만약에 이번에 이런 수치가 더 하락을 보인다면은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실히 감소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 향후에 고용 지표의 둔화와 또 하나 맥을 같이 하면서 연준이 이제 좀 방향에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어떤 그런 그 분석을 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지표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지금 어닝 시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뭐 AMD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이라든가 또 화이자, 모더나 같은 제약업체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사실 이 3분기 어닝 시즌이 절반을 넘어서는 가운데에서 빅테크들이 최근에 굉장히 부진했죠. 그래서 네. 시장이 좀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한 그 S&P 500 중에서 53%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 한 73%가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어요. 경기 침체 우려에도 3분기 실적은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다만 시장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3분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향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업 실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부정적인 실적 전망이 우려된다는 부분. 사실 뭐 최근에 이제 기업들의 그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향후에 이제 가이던스를 굉장히 낮추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3분기 실적만 놓고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 이러한 또 시장의 어떤 그런 분석들도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향후에 그러면은 실적의 어떤 전망치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지금 일단 좀 가이던스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멈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계속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발표가 되는 고용 지표 등 경제 지표와 기업들 실적도 면밀히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삼성전자가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겹치면서 6만 원 선에 근접을 했고요. 오늘도 1%가 넘게 오르면서 지금 6만 원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업종별로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뭐 주도주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찍고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확실히 긍정적이고요. 사실 삼성전자의 그 상승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죠. 네. 뭐 여러분들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먼저 이제 반도체의 어떤 그 주가 바닥이 실적 바닥보다 먼저 나타난다는 거죠. 실적은 사실 이번에 3분기 아시겠지만은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이 나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바닥이 뭐 지금 뭐 예상치가 좀 다릅니다만은 뭐 내년 1분기 정도면은 실적 바닥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과거의 어떤 사례와 마찬가지로 주가 바닥이 좀 먼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지난 9월 말에 그쵸. 가격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바닥이 좀 먼저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 이렇게 좀 이제 과거의 어떤 사례들과 또 한 번 맥을 같이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다른 한편에서는 일단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중국 리스크로 인해서 TSMC에 대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강해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전자로 매수세로 옮겨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고요. 오늘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네, 점은 반사이익을 얻네요. 반사이익이죠.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반도체 업종 못지않게 시장에서 지금 오히려 좀 주도 업종으로 꼽을 수 있는 건 2차전지 같아요. 오늘도 이제 뭐 네.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좀 이제 그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결국 지난주부터 삼성 SDI라든가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2차 전지 업종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관건은 실적입니다. 사실 이제 2차 전지 대표주들의 실적이 이제 가장 크게 좀 이제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어닝 시즌과 맞물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실적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2차 전지로 지금 수혜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향후에 어떤 산업의 성장의 측면이라든가 또 이제 최근에 그 미국의 IRA 법안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 이미 뭐 현지 공장들이 다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역시 2차 전지의 그 차별적인 주가 흐름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 뭐 지금 시장이 이제 아직까지 뭐 이제 그 기조적인 상승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주도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지금 이런 그 업종들의 시세 연속성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야말로 반등 국면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의 시세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결국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도주가 확실하게 부각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세의 연속성이 계속해서 확보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비롯해서 2차 전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시세 연속성이 이어지는지 주목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2,300선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은 좀 바닥을 확인하고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난 것으로 봐도 되나요? 뭐 사실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지난 7월의 모습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7월에도 이제 그때 최악의 지표가 나오고 오히려 그게 바닥의 신호로 인식이 되면서 시장 전반이 좀 반등 시도를 나타냈는데 뭐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또 이제 물가 어떤 그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상황이 매우 7월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에 그 다우지수가 거의 한 46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어요. 예.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고 우리 시장에도 이제 그런 좀 낙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또 일각에서는 이런 그 뭐 연준의 어떤 속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미 선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미 지수가 어느 정도 오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결국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가 일단 저점을 깨지 않은 상황에서 바닥을 좀 형성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라든가 이차전지라든가 시장을 이끄는 업종들이 등장을 해주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뭐 아직까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조적인 상승보다는 일단은 낙폭과대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연결되는 상승의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기존의 어떤 고점을 좀 높이는 지수의 고점을 높이는 기존에 한 2250 정도가 고점이었다면 이제 한 2300을 돌파하면서 네. 그 고점이 좀 높아지는 그런 형태의 반등으로 지금 시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FOMC라든가 고용지표라든가 앞에서 말씀드린 변수들로 인해서 지수의 변동성, 단기 변동성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그 기업 실적이라든가 외국인의 수급이라든가 낙폭과대라든가 이런 요인에 기반한 시장 대응이 가능한 그러한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 상승이 기조적인 상승이기보다는 낙폭 과대에 따른 고점을 높이는 반등 정도로 이해를 해보자.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